아까도 뭐 봤지만 이 개새끼 월급이 5,400이라니까요. 5,400.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존나 열받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하겠죠. 저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이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아예 사기 치면은 인생 병신 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뭐 사기 예방 수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이 현실이 왜 계속 반복되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책임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거예요. 법원에. 지집이 그렇게 한번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씨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선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랑 좀 친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이 찍는 영상을 보면은 제가 너무 이게 말을 좀 착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서로 뭐 쌍욕하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누구 특정 사람을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데, 내가 어떤 뭐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욕이라는 건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내가 막 열이 받고 화가 나는데 욕하는 것만큼 내 기분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욕을 되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 찍을 때 또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욕할 만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상황에서 굳이 참아가면서 욕을 안 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제 색깔대로, 제가 원래 약간 그 성격이 청개구리 같아요.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약간 옛날부터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냥 뭐 어차피 편집해준다고 하니까 편하게 이제 욕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뭐 변호사들 많이 만났겠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근데 저만큼 저보다 이렇게 욕을 이렇게 자주 즐겨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한다고 해서 다른 변호사들도 그럴 거라고 물론 생각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편견을 갖지는 마시고, 만약에 뭐 욕하는 게 불편하면은 그건 이제 뭐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욕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기 그 관련해서 깡통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몇 개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판결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기사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이 깡통전세 이걸로 돈 떼인 사람이 역대 최고치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죠. 사고 나면은 돈 내주는 거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식으로 받아내는 거, 임대인한테. 그게 지금 사고 금액이 5천억이 넘었대요. 지금 5천억. 12월은 안 포함됐고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그 피해자 인터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김모 씨는 뭐 그 안전한 매물이라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중개사가 했던 얘기가 계약할 때 땡땡건설이라는 예전 유명 건설사 대표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매물이라고 얘기해줘서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오피스텔 통째로 경매가 넘어갔고, 보증금 대부분 날릴 위기에 놓였다. 이게 저당이 건물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마 이 보주 그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하고는 아마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든 상황인가 보죠. 돈을 날린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도 해보면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사람다운 집에 살고 싶어서 전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터지니까 2, 3년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착하고 안타깝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다닐 때 고시원에서 한 1년 살았나? 1년 살았는데 진짜 그 한 1.5평? 그 정도 되는 그 진짜 조그만 방에서 진짜 몸 누우면 어디 뭐 할 것도 없는 그 쬐까만 방에서 이렇게 뭐 진짜 족뱅이 치면서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고시원에 살면 막 전화통화만 해도 옆방에서 막 벽을 치더라고요. 막 조용하라고. 그래서 막 그런 환경에서 뭐 저도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고시원에 살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참 사회 초년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반값 아끼려고 뭐 시골에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고시원에 살면서 회사 다니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전세 딱 구했는데 씨가 이렇게 그 임대인 회사 부도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돈 보증금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깡통 전세에 엮여가지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진짜 존나 열받겠죠. 진짜 족뱅이 쳐가지고 진짜 돈 벌어가지고 보증금 해가지고 겨우 전셋집 하나 구했는데 씨발 사기당해가지고 보증금 날리면은 진짜 누구라도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5천억이래. 5천억 보증금이. 이건 사고 나서 그나마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보증보험에 따라서 대변제를 하는 금액이 5천억이라는 거니까 실제로 이 깡통전세로 피해본 금액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나마 이 5천억은 이 보증보험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국가가 대신 내주고 구상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행이죠.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근데 보증보험 이건 뭐 다 들 수 있나요 이게? 전세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택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나 이런 한도가 좀 다르니까 못 든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이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러자 이제 정부가 최근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12월 25일자 기사예요. 며칠 전 기사. 거기서 한다는 게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중개인의 설명 의무를 지키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은 물론 저도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해봤지만 물론 뭐 한계가 있다는 거 이해하지만 뭐 이런 병신 같은 정책을 뭐 일을 한다고 이거 내고 있는 건지 진짜 좀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 중개인 뭐 그 있잖아요. 뭐 공제 증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막 뭐 1억까지 뭐 보장해준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1억이 건당 1억이 아니거든요. 그 1년 동안 그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 조합으로부터 공제받는 한도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가 그 해에 사건이 많이 터지면은 1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2억으로 올린다고 한들 이게 이 깡통전세 사기나 피해가 이게 없어지겠어요 이게. 아무 별 의미도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게다가 이거 이 공제 한도를 늘리는 거는 되게 사후적인 구제책이잖아요. 이게 사전에 뭐 예방을 할 만한 정책을 좀 만들고 이래야지. 그리고 뭐 중개인의 설명을 지키는지 이건 뭐 말이에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 그렇게 하겠죠. 시행되면은 뭐 이렇게 몇 개 샘플 해가지고 뭐 긴급 점검하고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그게 뭐 되겠어요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무슨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그 사기를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 기사 봐보면은 48명의 깡통전세금 26억 끌 거. 이것도 다가구주택 사들여서 갭투자 시도 실패. 그래서 이 사기꾼 깡통전세 사기로 40대 남성 이 새끼가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4년 선고받았대요. 4년 26억 해먹고 100여 건의 고소가 밀려들어.
그래서 피해자는 48명, 피해 금액은 26억 5,700만 원. 제가 이거 아까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아까 이 계산해 봤는데, 하고 이거 대충 그 26억 정도를 4년 48개월 나누면은 이 새끼 월급이 4,800만 원이에요. 5,400만 원. 이 깡통 전세 사기친 새끼 월급이 5,400만 원이래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존나 열받는 게, 진짜 나는 걔 족뱅이 쳐가지고 진짜 그 20대 젊은 바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해도 제가 저 5,400만 원 저 돈을 못 버는데, 씨발 사기 쳐가지고 저 돈 번다고 하면 씨발 누가 공부를 하냐고 도대체. 진짜 아니 어떻게 요새 뭐 제가 이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보면은 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저는 이 말 싫어하거든요. 아니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병신되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빨아먹고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처벌도 안 되고 약하게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 이 말을 하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 그거를. 이런 개새끼들이 아주 26억을 해먹고 고작 받는다는 게 4년이고 그거를 환산해보면 씨발 월급이 5,400만 원인데 누가 이런데 누구한테 성실하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냐고. 저는 진짜 그 말이 싫어요. 그래서 또 이 사기꾼이라는 새끼가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 봐보세요. 완전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반환 의사 능력이지만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로 이를 돌려못 든 중입니다. 이 개새끼가 이거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지가 나중에 반환할 보증금을 좀 남겨놓고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보통 다 이렇게 거의 ABC예요. 사기의 ABC 이런 게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봐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신종 사기수법 해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급자 가출 청소년 경제적 약자 파고든 신종 부동산 사기 핵심이에요. 보면은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 가출 청소년, 그리고 그 노인들 해가지고 명의만 빌려주면 현금 수십만 원을 곧바로 주고 공짜로 빌라 소유권도 준다며 매매 가격보다 높은 깡통 매물을 노인들에게 떠넘깁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노인들은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임대주택에 쫓겨나는 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개새끼들이 진짜 이런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개새끼들 보면. 아니 씨발 아무 가치도 없는 깡통 부동산을 이거를 명의 떠넘기고 나서 그 책임을 전부 다 명의자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인 최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가 서 씨를 얻는 말라본을 달콤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주면 용돈을 바로 보내주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까지 계약해준다. 조건 다 하나다. 현재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래서 신분증이랑 도장 내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깡통 매물을 이제 떠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 주택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뭐 기초성 수급자도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원래 받던 그 혜택들이 다 없어지고 뭐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뭐 아무리 한다지만 이런 사기 쳐가지고 고소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렇게 처벌받게 하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네. 고소한다고 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소해가지고 실제로 처벌받게 한다고 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건도 졸라이 많고. 근데 진짜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이 임대아파트 사는 노인이나 심지어 이렇게 뭐 기초생활 수급자의 취약계층 상대로 해가지고 명의를 아예 떠넘겨 버려가지고 그 모든 관련된 그 채무나 이런 것들을 다 넘기고 한다는 게 정말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사기 업체. 그래서 고 씨가 이 피해자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역삼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지만 업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다.
아마 이 할아버지는 이 사기꾼 컨설팅 업체 사장이라는 새끼, 뭐라는 새끼, 이런 개새끼들 이름도 모를 거야, 아마.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개새끼들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돈을, 사기로 얻은 이익을 이렇게 처분 못하게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심지어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뭐 채무 따먹고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개새끼들 많네요. 근데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깡통 전세, 지금 뭐 이런 병신 같은 정책 써가지고 뭐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사기를 치면은 아예 그냥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사회에서 거의 인간 취급 못 받고 아예 인생이 끝장날 만큼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기를 치겠어요? 아까도 뭐 봤지만 이 개새끼 월급이 5,400이라니까요. 5,400.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존나 열받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하겠죠. 저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이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아예 사기 치면은 인생 병신 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뭐 사기 예방 수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이 현실이 왜 계속 반복되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책임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거예요, 법원에. 지집이 그렇게 한번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씨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나. 나는 이게 너무 약하다고 봐요, 이제. 피해자 48명. 그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사기 종류 상관없이 이 사기당한 피해자분들, 이게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기사도 그러고 하지만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재판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 목소리 제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무슨 형사 절차 내에서 자기 권리를 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하면 병신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기 종류 가리지 않고 실제 피해 입은 피해자들, 그 중에서도 뭐 더 좋은 거는 실제로 사기꾼 고소해가지고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피해자들 한번 인터뷰해서 생생하게 왜 사기 당했고, 사기 당한 이후에 고소하고 재판하는 그런 절차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뭐 그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해요. 직접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분 계시면은 한번 인터뷰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해 주신다고 돈 드리거나 그럴 순 없지만, 그냥 뭐 친한 변호사 한 명은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진짜 웬만한 또라이 아니면 전화 잘 받아드리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편하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 인터뷰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피해 입으신 분들 중에서 인터뷰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찾아갈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구독자가 자꾸 지금, 어차피 구독자가 지금 줄고 있어요, 지금. 한때 한번 바짝 늘었다가 보니까 구독자가 뭐 왜 그런지 아마 재미가 없으니까 주는 것 같은데, 구독자가 줄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뭐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은, 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